중1A1 자연수의 성질 파트 1 소인수분해 스텝 1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수와 합성수입니다. 여기서는 소수와 합성수가 무엇인지 알고 어떤 숫자가 주어졌을 때 그 숫자가 소수인지 합성수인지 구별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소수라는 것에 대해서 배워봅시다. 먼저 자연수라는 것의 체계를 배워봅시다. 오른쪽 필기 노트를 화면에 보시면 자연수라는 것은 크게 세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는 1이라는 숫자이고 두 번째는 소수라는 것이고 세 번째는 합성수라는 숫자입니다. 여기서 소수라는 것은 0.1, 0.2와 같은 소수를 말하는 게 아니라 약수의 개수가 두 개인 수를 말하고요. 합성수라는 것은 약수의 개수가 3개 이상인 수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숫자 12라는 것의 약수를 세열려 보면 1, 2, 3, 4, 6, 12 약수의 개수가 3개 이상이므로 합성수입니다. 그러나 11이라는 숫자의 약수를 세워보면 1과 11밖에 없으므로 11은 소수입니다. 자연수 1은 그 약수가 1 자기 자신밖에 없으므로 자연수 1은 합성수도 아니고 소수도 아닌 자연수 중에서 특별한 수입니다. 여기까지가 왼쪽 페이지에 1번, 2번, 3번까지 설명이었습니다. 그 밑에 메스노트 에라토스테네스의 체가 있습니다. 이것은 오른쪽 페이지 1번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념 체크 1번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페이지에서 다음 주어진 수의 약수를 모두 구하고 소수 또는 합성수의 동그라미 표시를 하여라. 소수 또는 합성수를 구별짓는 기준은 약수의 개수가 2개인지 3개 이상인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1번 11은 그 약수가 1과 11밖에 없으므로 숫자는 소수입니다. 2번 21도 21은 약수가 1, 3, 7, 21 약수의 개수가 3개 이상이므로 합성수입니다. 그 다음 3번 23은 약수가 2개밖에 없으므로 소수이고요. 네 번째 4번 57이라는 숫자는 3 곱하기 19입니다. 그리하여 약수가 1, 3, 19, 57이므로 합성수가 되겠습니다. 2번 다음 것 중 옳은 곳에는 동그라미, 옳지 않은 곳에는 X표를 하여라. 1번 모든 소수의 약수의 개수는 2개이다. 맞습니다. 2번 자연수는 소수와 합성수로 나누어진다. 아니죠. 아까 자연수는 오른쪽 페이지 자연수는 무엇으로 나누어진다 했죠? 1 소수 합성수로 나누어진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 2번에 X였고요. 3번 가장 작은 합성수는 1이다. 아니죠. 1은 합성수가 아닙니다. 그리고 가장 작은 합성수는 4입니다. 그래서 3번이 X. 4번 짝수 중 소수는 1개뿐이다. 소수에는 2, 3, 5, 7 이런 숫자가 계속 반복되는데 유일하게 소수 중 2만 짝수이므로 맞습니다. 5번
서로 다른 두 소수의 곱은 합성수이다. 예를 들어서 서로 다른 두 소수 5 곱하기 7이라는 숫자가 있는데요. 둘을 곱하면 35입니다. 5는 소수이고 7은 소수인데 35는 약수의 개수가 1, 5, 7, 35와 같이 합성수가 맞으므로 소수 곱하기 소수는 합성수가 맞습니다. 6페이지 문제를 모두 풀었고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7페이지의 1번. 이 문제가 에라토스테네스의 체인데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소수를 구하는 것을 에라토스테네스의 체를 이용한 소수 구하기입니다. 자, 1번부터 볼게요. 예를 들어 1은 소수가 아니므로 지웁니다. 그리고 소수 2는 남기고 2의 배수들을 지워나갑니다. 그 다음 3은 소수가 맞으므로 동그라미, 그리고 3의 배수들을 모조리 지워나갑니다. 그 다음 남은 숫자가 5이므로 5는 소수가 맞으므로 동그라미, 그리고 5의 배수들을 모두 지워나갑니다. 그 다음 숫자가 7은 소수가 맞으므로 7의 배수를 모두 지워나갑니다. 그 다음 숫자가 11이고 11의 배수를 지워나갑니다. 이런 방식으로 숫자를 지워나가서 살아남아 있는 숫자들의 동그라미를 치면 이 숫자들이 소수이고 이와 같은 방법으로 소수를 찾는 것을 에라토스테네스의 체를 이용한 소수 찾기입니다. 자, 1번 문제 개념형 문제였고요. 2번 가겠습니다. 다음 중 옳은 것을 골라라. 기억, 1은 소수이다. 소수가 아니지요. 니은, 합성수의 약수의 개수는 3개 이상이다. 맞습니다. 디귿, 모든 자연수는 약수가 2개 이상이다. 1은 약수가 1개이므로 디귿은 틀렸고요. 리을, 모든 짝수는 합성수이다. 2는 소수이므로 리을은 틀렸지요. 그래서 2번의 정답이 니은이 되겠습니다. 3번. 다음 중 소수와 합성수를 각각 골라라. 소수를 먼저 고르면 7, 31, 97이 됩니다. 따라서 소수는 7, 31, 97이고요. 합성수를 찾아보면 9, 20, 51이므로 합성수는 3개가 되고 1은 소수도 아니면서 합성수가 동시에 아닙니다. 그 다음 4번. 1보다 큰 자연수 중에서 1과 자기 자신만을 약수로 갖는 수를 소수라고 하고요. 1보다 큰 자연수 중에서 소수가 아닌 수를 합성수라고 합니다. 이 개념이 무엇을 말하냐면 자연수에는 종류가 3종류가 있는데 1과 소수와 합성수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요. 그중 약수의 개수에 따라 분류를 하면 1은 1개, 소수는 2개, 합성수는 3개 이상이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2번에 모든 소수의 약수의 개수는 2개이고 합성수의 약수는 3개 이상입니다. 그러고 1은 소수도 아니고 합성수도 아니에요. 4번. 2는 가장 작은 소수이고 유일하게 짝수인 소수입니다. 여기까지가 스텝 1 6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 개념 설명이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거듭 제곱입니다.
자, 제가 여기서 설명할 것은 거듭 제곱인데요. 자, 오른쪽 필기 노트를 보겠습니다. 우리가 2 더하기 2 더하기 2를 3번 더한 것을 2 곱하기 3으로 배웠는데요. 이제는 더하기를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곱하기를 반복하였을 때 그것을 간단하게 2를 3번 곱했다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명칭이 중요한데요. 이와 같이 여기에 있는 숫자를 밑이라고 부르고 밑 위에 조그맣게 있는 이 부분을 지수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이렇게 생긴 글자의 밑이라는 것은 숫자 2가 되고요. 지수라는 것은 숫자 3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숫자는 어떻게 읽는 것이냐? 즉 2의 세제곱으로 읽거나 또는 2의 3승이라고 읽으면 됩니다. 예를 들어 3을 5번 곱한 수가 있다고 한다면 이것을 간단히 나타내면 3의 5제곱이라고 하고요. 3의 5승이라고 하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밑은 이 경우에 3이 되고요. 지수는 5가 됩니다. 이렇게 같은 숫자를 여러 번 곱했을 때 간단히 나타내는 이 규칙을 거듭 제곱이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만약에 곱하는 숫자가 자연수가 아니라 분수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3분의 1을 4번 곱했다고 한다면 이것은 3분의 1을 통째로 괄호를 쳐서 4번 곱했다고 써야 하고요. 같은 표기 방법이 분모도 4번 곱해져 있고 분자도 4번 곱해져 있습니다. 이렇게까지는 써도 되지만 이와 같이 쓰면 안 되는 경우가 하나 있는데요. 3분의 1을 4번 곱했다고 쓰면 안 됩니다. 이것은 같지 않다는 표시예요. 예를 들어 2분의 1을 3번 곱했다고 칩시다. 그렇다면 2분의 1을 통째로 3번 곱한 게 맞고요. 분모 또한 2가 3번 있고 1이 3번 곱해져 있는데 1을 3번 곱해도 그 숫자는 1이므로 이 숫자는 2의 세제곱분의 1이라고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쓰면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2분의 1을 3번 곱했다고 쓰시면 안 됩니다. 그럼 파란색의 경우 어떤 숫자를 의미하게 되냐면 위에 걸 파란색 숫자는 3분의 2의 4제곱을 의미해서 3의 4제곱분의 1과는 다르게 되고요. 이 밑에 숫자는 2분의 1의 세제곱이 돼서 2분의 1이 되어버립니다. 즉, 이 숫자와 이 숫자는 다른 숫자이고요. 이 숫자와 이 숫자는 다른 숫자입니다. 자, 그래서 지수 법칙을 표현할 때 중요한 것이 괄호를 치는 것인데요.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5분의 1을 3번 곱한다는 것은 5분의 1을 괄호를 쳐서 3번 곱했다. 이렇게 표시하는 것이 올바른 표기 방법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지수법칙 필기 노트이고요.
8페이지의 문제를 풀겠습니다. 1번 Q1 다음 거듭제곱의 밑과 지수를 각각 구하여라. 여기 있어요. 밑은 5고요. 지수가 5입니다. 2번 밑은 6이고요. 지수가 2입니다. 3번 밑은 2분의 1이고요. 지수는 6입니다. 4번 밑은 7분의 4이고요. 지수는 4입니다. 2번 다음을 거듭 제곱으로 나타내어라. 1번 11이 3번 곱해져 있군요. 11의 세제곱 또는 11의 3승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2번 2가 3번 곱해져 있고요. 5가 3번 곱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2의 세제곱 곱하기 5의 세제곱으로 나타내고요. 계산하지 않습니다. 3번 3분의 1에 4번 곱해져 있으므로 4승. 또한 같은 표현으로 3의 4제곱분의 1의 4제곱인데 1을 여러 번 곱해도 1이므로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이 쓰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4번 분모에 9가 9번 곱해져 있어요. 그럼 분모는 9의 5제곱이고요. 분자는 1입니다. 마찬가지로 이것은 9분의 1의 5제곱이라 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9의 5제곱분의 1의 5제곱과 동일한데 1을 여러 번 곱해도 1이므로 이 표현은 같은 표현입니다. 여기까지가 8페이지 설명이었고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1번 다음 수를 대괄호 안에 거듭제곱으로 나타내어라. 즉 32라는 숫자를 밑을 2로 하고 지수로 표현해달라는 것인데요. 여기서 2의 1제곱은 2, 2의 제곱은 4, 2의 세제곱은 8, 2의 4제곱은 16, 2의 5제곱은 32이므로 32를 밑을 2로 하고 지수가 5인수로 나타내달라는 뜻이었습니다. 2번 빠르게 가겠습니다. 125는 5 곱하기 25로 생각할 수 있는데 이 25는 5 곱하기 5이므로 이것은 5를 3번 곱한 수구나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다음 3번 이 숫자 만이라는 것은 10을 4번 곱한 수이므로 10의 4제곱 10의 4승이라고 하면 되고요. 4번 27분의 1이라는 것은 분모 분자 따로 생각해서 27은 9 곱하기 3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9는 3 곱하기 3으로 생각할 수 있으므로 3 곱하기 3 곱하기 3분의 1 따라서 3의 세제곱분의 1로 써도 되고요. 또한 3분의 1의 세제곱과 결과가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1번 풀이이고요. 2번을 가시면 이렇게 수가 주어졌을 때 자연수 a, b에 대하여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여라. 즉 이 식을 정리하면 오른쪽 식과 같이 나오는데 2가 2개 곱해져 있고 3이 3개 곱해져 있는 식으로 변형을 할 수 있고요. 이것은 2의 a제곱 곱하기 3의 b라고 합니다. 여기서 a라는 숫자가 2에 대응되고
또한 b라는 숫자가 3에 대응되므로 A는 2라고 답하시면 되고요. B는 3이라고 답하시면 되는데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이 A 플러스 B이므로 이는 2 더하기 3을 뜻합니다. 따라서 답이 5가 되겠습니다. 3번. 마찬가지로 3의 4제곱분의 1이 3의 4제곱분의 1이 A분의 1일 때 A에 대응되는 숫자가 3의 4제곱이므로 3의 4제곱인데 이는 3을 4번 곱한 수를 의미합니다. 계산을 하시면 3 곱하기 3은 9, 9 곱하기 3은 27, 27 곱하기 3은 81이므로 A는 81을 뜻했습니다. 그 다음 B라는 것은 7의 B제곱이 49인데 49는 7의 제곱이므로 B는 2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3번 문제 답이 A는 81, B는 2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4번 핵심 개념 정리하기. 같은 수 또는 문자를 거듭하여 곱한 것을 간단히 나타낸 것을 거듭 제곱이라 하고요. 거듭하여 곱한 수 또는 문자를 및 그리고 그 반복한 횟수를 지수라고 했습니다. 자, 2번 A의 제곱, A의 세제곱, A의 4제곱을 A의 거듭 제곱이라 하고요. A의 제곱은 A의 제곱, A의 세제곱은 A의 세제곱, A의 4제곱은 A의 4제곱으로 읽습니다. 여기까지가 8에서 9페이지 설명이었습니다. 그 다음 소인수 분해로 넘어갈게요. 소인수 분해 설명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배워야 될 단어가 인수와 소인수라는 것인데요. 자, 인수라는 것부터 배워봅시다. 예를 통해서 배워볼게요. 10이라는 숫자가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이 10이라는 숫자를 여러 수의 곱으로 나타낼 건데, 예를 들어 10이라는 숫자는 6 곱하기 2로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3 곱하기 4라는 숫자로 나타낼 수도 있고요. 1 곱하기 12로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숫자를 나타냈을 때 이 각각의 숫자들을 인수라고 부릅니다. 각각의 숫자들을 인수라고 부릅니다. 즉 인수라는 것은 어떤 숫자가 주어졌을 때 그것을 곱으로 나타내고 곱으로 연결된 관계, 즉 3 곱하기 4처럼 곱으로 연결된 그 관계 하나하나를 인수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인수라는 것을 대충 알 것 같습니다. 예를 하나만 더 들자면 16 말고 20이라는 숫자를 쓸게요. 20을 여러 수의 곱으로 나타내고 싶어요. 1 곱하기 20, 2 곱하기 20, 4 곱하기 5로 나타낼 수 있고요. 여기서 인수들은 이 각각의 숫자들을 의미하게 됩니다.
여기서 제가 20이라는 숫자를 4 곱하기 5로 나타낸 것에서 4를 2의 제곱이라 나타낼 건데요. 그렇다면 여기서 특별한 게 있는데 20이라는 숫자를 곱으로 연결한 관계, 즉 인수로만 나타냈습니다. 여기서 특별하게 이 인수들은 그 숫자의 특징이 소수라는 것인데요. 이렇게 소수 인수를 소인수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소인수는 2를 뜻하는 것이지 2의 제곱을 뜻하지 않고요. 마찬가지로 여기에 소인수는 5를 뜻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12라는 것을 어떤 수의 곱으로 나타낼 것인데요. 1 곱하기 12로 나타냈다면 1과 12는 소수가 아니므로 그냥 인수들의 곱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그러나 12를 3 곱하기 4로 나타내고 4를 다시 2의 제곱으로 나타낸 순간 12라는 숫자를 소수들의 곱으로만 나타냈고 그 인수들은 모두 소수이므로 이렇게 인수들이 모두 소인수가 됩니다. 이렇게 어떤 숫자를 소인수들의 곱으로만 나타내는 것을 소인수로 분해한다. 소인수 분해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문제를 통해서 소인수 분해를 훈련해 볼 텐데요. 왼쪽 페이지 10페이지로 가겠습니다. 1번 두 가지 방법을 이용하여 50을 소인수 분해하는 과정입니다. 자, 50을 두 가지 수의 곱으로 나타내고 싶은데요. 2 곱하기 25입니다. 25를 두 개의 곱으로 나타내고 싶은데요. 5 곱하기 5입니다. 따라서 50이라는 숫자는 2로 나타낼 수 있고 5로 나타낼 수 있고 이 세 개의 숫자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으니 거듭 제곱을 이용하면 2 곱하기 5의 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50을 소인수 분해, 즉 50이란 숫자를 소수인수를 가질 때까지 모두 분해를 한다면 2 곱하기 5의 제곱입니다. 이때 소인수는 2와 5라고 합니다. 5의 제곱이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방법 2번을 설명할 텐데요. 제가 50의 약수인 2로 나눈다면 여기에는 2로 나눈 몫을 적어줘서 25가 되고요. 25를 또 나눈다면 여기에 또 5가 남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2가 1개, 5가 2개가 있으므로 50을 소인수 분해하면 2가 1개, 5가 2개라는 뜻으로 소인수 분해가 됩니다. 여기서 이 표현이 같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되는데요. 숫자 2라는 것은 사실상 지수가 1인 것을 생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현은 같은 표현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2번 다음 수를 소인수 분해하고 소인수를 모두 구하여라. 자, 45라는 숫자는 5 곱하기 9입니다. 여기서 9라는 숫자는 3의 제곱인데요. 여기서 주의할 게 소인수가 작은 것부터 앞에 쓰셔야 합니다. 즉 5라는 인수가 있고 3이라는 소인수가 있는데 3이라는 소인수가 더 작으므로 앞에 써주시고 5라는 소인수가 더 큰 숫자이므로 뒤에 써줍니다. 따라서
45를 소수 인수까지 분해하면 3의 제곱 곱하기 5가 되어서 소인수는 3과 5입니다. 같은 방법으로 84를 소인수 분해하겠습니다. 4로 나눈다면 4 곱하기 21인데요. 4는 2의 제곱이고 21은 3 곱하기 7입니다. 소인수 분해를 할 때 인수가 작은 것부터 앞에 써야 합니다. 따라서 84는 2의 제곱 곱하기 3 곱하기 7이 되고요. 소인수는 2, 3, 7, 3개가 됩니다. 여기까지 10페이지 풀이였고요. 11페이지 풀이하겠습니다. 1번 다음 수를 소인수 분해하여라. 36은 6의 제곱입니다. 여기서 6은 2 곱하기 3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2 곱하기 3이 2개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다면 2가 2개, 3이 2개가 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과정이 넘어가는 게 어렵다면 초록색 풀이를 참고하세요. 36은 6이 2개 곱해져 있는 겁니다. 6을 분리를 하면 2 곱하기 3 하나와 2 곱하기 3 하나로 분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소인수가 앞에 작은 것부터 정리를 하면 2가 2개 있고요. 3이 2개가 있습니다. 즉 빨간색 풀이를 하시나 초록색 풀이를 하시나 그 결과가 같음을 알 수 있습니다. 2번 풀겠습니다. 52를 소인수 분해하세요. 52를 세로셈으로 풀겠습니다. 52 나누기 2, 26, 26 나누기 2, 13. 52라는 숫자는 2 곱하기 2 곱하기 13인데 이것은 2가 2개 있고 13이 1개 있는데 1이라는 숫자는 생략을 하므로 이렇게 나타내시면 됩니다. 3번 250이라는 숫자를 소인수 분해하겠습니다. 25 곱하기 10으로 생각할 수 있고요. 25는 5의 제곱이고 10은 2 곱하기 5입니다. 그러나 소인수 분해를 할 때는 소인수가 작은 것부터 앞에 쓰고요. 그 다음 숫자를 쓰기 때문에 2 곱하기 5의 세제곱이라 쓰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4번 자 여기서 11의 제곱이 121임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4번의 답이 11의 제곱이고요. 이것을 참고해 주세요. 자, 우리 두 자릿수의 제곱이 있는데요. 이거는 여러 번 반복하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11의 제곱은 121, 12의 제곱은 144, 13의 제곱은 169, 14의 제곱은 196, 15의 제곱은 225. 아직은 여기까지만 알아주세요.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72를 소인수 분해하면 2a 곱하기 b의 제곱인데 a, b에 대해서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여라. 그럼 72를 무슨 분해해야 됩니까? 소인수 분해해야 합니다. 72는 8 곱하기 9인데 8은 2의 세제곱이고 9는 3의 제곱입니다. 따라서 이게 무엇과 같다? 2의 a제곱 곱하기 b의 제곱이므로 잘 보세요. a에 대응하는 수가 3이고요. b가 어디 있죠? 지수가 2인 숫자의 밑이죠. 그렇다면 지수가 2인 숫자의 밑은 3이므로 a는 3이고요.
B도 3입니다. 따라서 이 표시는 따라서라는 표시예요. 따라서 A 플러스 B는 3 더하기 3, 6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이 6, 3번 가겠습니다. 210의 모든 소인수의 합을 구하래요. 210을 소인수 분해하겠습니다. 21 곱하기 10으로 제가 분해를 했고요. 소수가 될 때까지 분해를 해야 돼요. 3 곱하기 7 곱하기 2 곱하기 5로 나타낼 수 있는데요. 소인수 분해는 소인수가 작은 것부터 길이 앞에 씁니다. 2 곱하기 3 곱하기 5 곱하기 7이 되어서 소인수들이 2, 3, 5, 7이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답이 2 더하기 5, 3 더하기 5 더하기 7, 17이 됩니다. 4번 핵심 개념 정리하기예요. 자연수 ABC에 대하여 어떤 숫자 A를 B 곱하기 C로 나타냈을 때 B와 C를 A의 인수라고 하는 겁니다. A의 인수라고 하는 겁니다. 즉 인수는 A의 약수를 의미합니다. 문자를 사용해서 헷갈릴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 12는 2 곱하기 6일 때 2와 6을 12의 인수라고 하고요. 동시에 2와 6은 12의 약수라는 뜻입니다. 그것을 일반화해서 문자로 표현한 게 1번입니다. 즉, 자 2번 소인수는 인수 중에서 소수인수를 소인수라 하고요. 3번 소인수 분해는 1보다 큰 자연수를 소인수만의 곱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4번 소인수 분해하는 방법. 첫 번째 방법이 있는데 몫이 소수 프라임 넘버가 될 때까지 나누어 떨어지는 약수로 나눈다는 뜻이고요. 자 두 번째 나눈 소수들과 마지막 몫의 곱셈 기호 곱하기를 연결합니다. 자 무슨 말이냐, 12를 세로 셈으로 나눴을 때 이런 2, 2, 3이라는 숫자가 나오면 그 숫자들을 2 곱하기 3으로 나타내고요. 이거를 소인수가 작은 차례부터 쓰되 2가 2개 있고 3이 1개가 있다. 3이 1개가 있는 것을 이런 생략을 하죠. 이 과정을 글로 표현한 것이고요. 마지막에는 같은 소인수의 곱은 거듭 제곱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10페이지, 11페이지 설명이었습니다. 자, 이제 다음 페이지. 소인수 분해를 할 줄 알기 때문에 이제는 어떤 자연수가 주어지면 그 수의 약수와 약수의 개수를 구하는 것을 배워볼 겁니다. 자, 힘내세요. 자, 이제는 무엇을 활용한? 소인수 분해를 활용한 약수 구하기입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옛날에 12의 약수를 구해달라고 했으면 어떻게 했지요? 12를 나누기 1, 나누기 2, 나누기 3, 나누기 4, 나누기 6, 나누기 12를 했을 때 딱 나누어 떨어진 수들만 하나하나 찾았습니다. 이제는 12를 소인수 분해할 건데요. 12는 6 곱하기 2입니다. 6은 2 곱하기 3이고 뒤에 2가 그대로 오지요. 그것을 순서대로
2의 제곱 곱하기 3입니다. 2의 제곱 곱하기 3을 이용해서 약수를 구해 볼 건데요. 표를 이용하는 겁니다. 자, 잘 보세요. 규칙을 잘 보세요. 소인수가 2이고 3입니다. 그리고 지수가 2의 제곱이 있고 3의 1제곱이 있어요. 그것을 표로 나타내야 하는데요. 자, 여기는 첫 번째 이 칸에는 표부터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표에 이 첫 번째 칸을 무조건 1로 쓴 다음에 자, 칸을 잘 맞춰서 여기를 2가 1개 있다, 2가 2개 있다까지 적어주시고 3은 1개 있다까지 적어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 이 숫자들과 숫자들이 만나는 곳에 곱을 적어줍니다. 즉 여기는 1 곱하기 1, 1을 적어주고요. 여기는 2의 1 곱하기 1, 2를 적어주고요. 여기는 4를 적어줍니다. 같은 규칙으로 여기는 1 곱하기 3, 여기는 2 곱하기 3, 여기는 4 곱하기 3이 되어서 12인데요. 파란색 숫자를 정리를 하면 1, 2, 3, 4, 6, 12가 됩니다. 자, 이렇게 표를 이용해서 소인수 분해를 하면 약수를 빠르게 구할 수 있는데요. 문제를 통해서 계속 훈련해 보겠습니다. 왼쪽 페이지 개념 Q, 이 문제를 통해서 보겠습니다. 18을 소인수 분해하여라. 18은 9 곱하기 2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9는 3 곱하기 3으로 생각할 수 있고요. 뒤에 곱하기 2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소인수가 작은 것부터 앞에 쓰고요. 뒤에는 3을 쓰는데 거듭 제곱을 이용합니다. 자, 소인수 분해가 끝났고요. 2번 가겠습니다. 자, 문제를 잘 보면 18은 2 곱하기 3의 제곱이었지요. 그래서 표를 완성할 때 첫 번째 칸은 무조건 1을 쓰고요. 이번에는 가로 칸을 3을 먼저 쓰겠습니다. 여기는 3을 1개 쓰고 3을 2개 써서 3의 2승일 될 때까지만 표를 채워야 하고요. 여기 세로 칸은 2의 1승일 될 때까지만 칸을 채워야 합니다. 그 다음 이 숫자들이 만나는 곳은 서로 곱하기를 한다 했지요. 1 곱하기 3, 2 곱하기 3, 1 곱하기 9, 2 곱하기 9. 그럼 파란색 숫자를 모두 작은 숫자부터 나열하면 다음과 같이 18의 약수를 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약수의 개수가 몇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임을 알 수 있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는데 약수의 개수를 구할 때 방금과 같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를 일일이 다 세웠죠. 그러지 마시고 약수를 개수를 셀 때 여기 칸이 몇 개가 있죠? 2칸이 있습니다. 여기 칸이 몇 칸이 있죠? 3칸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2칸 곱하기 3칸, 6칸이 나와서 답이 6개가 되는 거예요. 무슨 소린지 이해하기 위해서 더 많은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1번 아래 표를 완성하고 약수를 모두 구하래요. 자, 봅시다. 어떤 숫자가 소인수 분해되어 있어요? 2의 제곱 곱하기 5라는 숫자입니다. 그렇다면 표를 완성할 때 첫 번째끼리 만나는 칸은 무조건 1을 쓰고 나머지는 알아서 채우면 되는데 여기 잘 보니까 2를 여기 썼어요. 그럼 여기 2의 1승이란 말이고 2의 2승일 될 때까지만 표를 채워야 합니다. 세로 칸에는 5의 1승일 될 때까지만
표를 채워야 합니다. 그 다음 교차하는 것끼리 곱해주면 이렇게 숫자가 완성이 되고요. 약수는 어떻게 된다? 1, 2, 4, 5, 10, 20이 됩니다. 그래서 약수의 개수는 몇 개? 2칸 곱하기 3칸이 되어서 2 곱하기 3, 6개입니다. 문제에서 안 물어봤는데 약수의 개수까지 세웠어요. 두 번째, 24를 무슨 분해해야 돼? 소인수 분해해야 돼. 24는 4 곱하기 6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4는 2 곱하기 2고요. 6은 2 곱하기 3입니다. 작은 숫자부터 나열하고 거듭 제곱을 이용하면 2의 세제곱 곱하기 3 표를 채워봅시다. 여기는 무조건 1, 여기는 2의 1승일부터 2의 몇 승일 될 때까지 2의 3승일 될 때까지, 여기는 3의 1승일 될 때까지 표를 채우고요. 교차하는 지점끼리 곱합니다. 1, 3, 2, 6, 4, 12, 8, 24. 그래서 약수를 모두 쓰면 1, 2, 3, 4, 6, 8, 12, 24가 되네요. 약수의 개수는 그럼 몇 개? 2칸 곱하기 4칸이 되어서 2 곱하기 4, 8개가 되겠네요. 자, 2번 보겠습니다. 다음 수에 약수를 모두 구하여라. 자, 숫자가 소인수 분해되어 있네요. 그러면 표를 통해 한번 이해해 봅시다. 자, 그렇다면 제 눈에는 표가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 숫자 칸에는 1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표를 여기에 3을 쓰든지 아니면 여기에 3을 쓰든지 상관없습니다. 자, 그러면 약수를 모두 구해보자면 숫자가 만나는 곳끼리는 모두 곱해야 되죠. 여기는 1, 여기는 3, 여기는 9, 여기는 27이므로 약수를 모두 구하면 답이 1, 3, 9, 27입니다. 자, 여기서 여기 숫자 1까지만 적고 이 방향으로만, 즉 이 방향으로만 숫자를 펼쳤는데요. 왜냐하면 이쪽 방향으로는 숫자를 펼칠 소인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른쪽 페이지가 아니라 오른쪽 문제 44를 약수를 다 구해볼게요. 무슨 분해해야 돼? 소인수 분해해야 돼. 제 눈에는 4 곱하기 11로 보이고요. 4는 2의 제곱 곱하기 11로 보입니다. 표를 그릴 것 같아요. 첫 번째 만나는 지점에는 무조건 1을 쓰셔야 되고요. 어느 방향에 1을 쓸지는 마음대로입니다. 저는 가로축에다 쓸게요. 자, 그렇다면 여기는 2의 1, 2의 제곱이 되도록 쓰고요. 여기가 이 11의 1승이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가 곱하는 지점끼리 만나면 1, 11, 2, 22, 4, 44가 되어서 약수가 1, 2, 4, 11, 22, 44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2번 문제 풀이인데요. 자,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약수의 개수를 구해야 하는데 지금까지는 어떻게 구했냐? 지금까지 약수의 개수 구할 때는 구하는 방법이 첫 번째, 표를 이용했습니다. 하지만 표를 이용할 때는 단점이 있는데요. 단점이 분명 존재합니다. 소인수가 2개일 때만 사용 가능하다는 단점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숫자 12가 있고
숫자 30이 있다고 칩시다. 숫자 12를 소인수 분해하면 2의 제곱 곱하기 3인데요. 표를 그릴 수 있겠죠. 첫 번째 표는 무조건 1을 쓰시고 나머지는 각자의 소인수가 될 때까지만 곱해주고 그 다음 만나는 지점끼리는 모두 곱해주죠. 이렇게 해서 약수를 모두 구할 수 있는데요. 그럼 예를 들어 30을 소인수 분해하겠습니다. 30은 6 곱하기 5로 나타낼 수 있고요. 6은 2 곱하기 3이죠. 그리고 밑에 5를 그대로 적어줍시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소인수가 몇 개면? 소인수가 3개면 표에다가 나타내기에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소인수가 3개인데 표에다 적을 곳은 2가지밖에 없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약수의 개수에 아주 일반화된 규칙이 있는데요. 잘 봅시다. 어떤 숫자, 자연수가 있다고 칠 때 그 숫자를 소인수 분해해서 이런 형식으로 나왔다고 칩시다. 문자를 사용해서 미안합니다. 예를 들어서 10이라는 자연수를 2의 제곱과 3이라는 숫자로 분리했을 때 무슨 의미냐면 A가 2라는 뜻이고 B가 3이라는 뜻이고 숫자 지수 M이 2라는 뜻이고 N이 1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약수의 개수는 어떻게 되느냐? 약수의 개수는 지수에 1씩 더해서 지수에 1씩 더해서 곱해주면 3 곱하기 2 6개가 약수의 개수입니다. 맞는지 확인해 볼게요. 12의 약수는 1, 2, 3, 4, 6, 12 몇 개죠? 6개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 한 번만 더 설명하겠습니다. 제가 30이라는 숫자를 소인수 분해하면 이렇게 되는데요. 자, 갑니다. 약수의 개수는 여기 지수가 모두 1이지요. 약수의 개수는 지수의 숫자 1에 1을 더해서 지수 1에 1을 더해서 지수 1에 1을 더해서 서로 곱해줍니다. 그럼 약수가 8개가 나온다는 뜻이에요. 자, 문제를 통해서 한 번만 더 이해해 볼게요. 마지막으로 정리합니다. 약수의 개수는 어떤 소인수와 지수가 있고 소인수와 지수가 있을 때 약수의 개수는 지수 m에 1을 더해서 곱하고 지수 n에 1을 더해서 곱한 게 약수의 개수입니다. 문자를 사용하니까 헷갈리지요? 왼쪽 페이지 3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다음 수의 약수를 개수 구하여라. 미리 소인수 분해가 되어 있네요. 왼쪽 숫자의 지수는 5이고 여기의 지수는 1입니다. 그렇다면 약수의 개수는 지수 5에 1을 더해서 곱하고 지수 1에 1을 더해서 곱하면 6 곱하기 2 12개가 정답이 됩니다. 정말로 이게 다예요. 2번. 자, 지수를 봅시다. 지수가 3이고 2고 1이에요. 지수에 1씩 더해 봅시다. 3 더하기 1 곱하기 2 곱하기 2 더하기 1 곱하기 1 더하기 1 그럼 뭐죠? 4 곱하기 3 곱하기 2가 되어서 답이 이 24개가 답이고요. 3번 가겠습니다. 이제는 소인수 분해를 해야지요. 68은 2 곱하기 34로 보이고요. 34는 2 곱하기 17로 보입니다. 정리하면
2의 제곱 곱하기 17이죠. 지수만 쓸게요. 지수가 몇이죠? 2와 1이야. 1씩 더해요. 3과 2야. 둘이 곱해요. 6개가 답입니다. 4번 소인수 분해하셔야지. 12 곱하기 10으로 보여요. 12는 뭐였죠? 2의 제곱 곱하기 3. 10은 2 곱하기 5죠? 소인수가 작은 것부터 거듭 제곱을 이용하여 정리를 하면 2는 3개, 3은 1개, 5는 1개가 있습니다. 지수만 쓸게요. 3, 1, 1. 1을 더할게요. 4, 2, 2. 서로 곱하죠. 4 곱하기 2 곱하기 2. 답이 16개입니다. 자, 이렇게 약수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는 소인수 분해를 해서 지수에 1씩 더하여 곱하시면 풀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4번 핵심 개념 정리하기. 자, 문자로 갑니다. 어떤 자연수 n이 소수의 지수가 있고 소수의 지수가 있는데, 자, n의 약수라는 것은 a의 m승의 약수 곱하기 b의 m승인데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넘어가세요. 2번 일단 중요한 게 약수의 개수입니다. 지수에 1씩 더하고 지수에 1씩 더해서 곱해주면 약수의 개수를 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소인수 분해를 이용하여 약수의 개수 구하기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소인수 분해를 이용하여 제곱인수 만들기인데요. 자, 여기서 중요한 단 하나의 원칙이 있습니다. 자, 어떤 수의 제곱인수를 만들고 싶어요. 선생님, 제곱인수가 뭔가요? 4, 9, 16, 25 이런 숫자들의 공통점이 뭐죠? 어떤 숫자를 제곱했어요. 3을 제곱했어요. 4를 제곱했어요. 5를 제곱했어요. 즉 왼쪽 숫자와 같이 어떤 수의 제곱인 형태로 만들고 싶어요. 여기 뿐만 아니라 자, 이런 겁니다. 제곱인수라는 것은 이렇게 100은 무엇의 제곱이죠? 10의 제곱이야. 10은 2 곱하기 5로 분해할 수 있는데 그 2 곱하기 5가 몇 개 있어? 2개 있어. 즉 100은 2 곱하기 5의 제곱으로 나타낼 수 있고, 제가 이게 아까 2가 2개 있고 5가 2개 있다고 말씀드렸죠. 즉 이런 경우도 제곱인수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은데? 모를 것 같은데? 자, 제곱인수를 제가 앞으로 제곱수라고 부르겠습니다. 제곱수라는 것은 소인수 분해를 했을 때 지수가 짝수인 경우, 그 경우를 말합니다. 제곱수는 소인수 분해를 했을 때 지수가 짝수인 경우를 말해요. 무슨 말인지 예시를 통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 36이라는 숫자를 보자고요. 36을 소인수 분해합니다. 6 곱하기 6이죠. 6을 계속 분해할 수 있습니다. 6은 2 곱하기 3, 6은 2 곱하기 3. 정리하면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이죠. 잘 보니 지수가 모두 짝수이므로 36은 제곱수이다 라는 논리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일단 이해부터 합시다. 36은 6의 제곱이죠. 그런데 6은 2 곱하기 3이죠. 2 곱하기 3이 2개 있는 거지. 그러니 소인수들의 지수가 다 짝수가 될 수밖에 없죠. 예를 들어 하나만 더 해야겠습니다. 12의 제곱은 144입니다. 144를 예로 들게요. 144를 일단 12의 제곱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144는 12의 제곱이군. 144는 제곱수이군. 여기까지 맞아요. 제가 144를 소인수 분해하겠습니다. 144는 12 곱하기 12인데 12는 2의 제곱 곱하기 3, 12는 2의 제곱 곱하기 3. 그래서 2가 4개, 3이 2개 있죠? 그럼 여기서 뭐야? 지수가 모두 짝수이므로 144는 제곱수이다. 이렇게 판단하겠다는 것입니다. 물론 144와 같은 숫자는 12의 제곱임을 당연히 알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소인수 분해를 하여서 지수가 무엇임을 확인하면, 짝수임을 확인하면 144는 제곱수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정리하면 중요한 게 소인수 분해를 했을 때 지수가 짝수인 것을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문제 통해서 알아봅시다. 자, 1번. 다음 수가 어떤 자연수의 제곱이 되려고 할 때, 즉 어떻게 읽어야 돼? 소인수 분해를 했을 때 지수가 짝수가 되어야 할 때 곱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자연수네요. 그죠? 봅시다. 1번. 이 숫자를 제곱수가 되게 하고 싶어. 2는 짝수야. 소인수 2라는 것은 지수가 2, 짝수이므로 얘는 제곱수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3이라는 소인수는 지수가 1이야. 지수가 1이면 안 되죠. 그럼 얘를 지수가 짝수가 되게 바꿔줘야 되는데 3을 몇 번 더 곱해주면, 3을 한 번 더 곱해주기만 하면 이 숫자는 2의 제곱과 3의 제곱이 되어버려서 지수가 모두 짝수가 되죠. 그 중에서 가장 작은 숫자가 3의 1승, 3을 한 번 곱하는 거기 때문에 답이 3의 1승입니다. 자, 여기서 바로 보조 설명 들어가는데요. 보조 설명. 2의 제곱 곱하기 3 곱하기 네모예요. 네모에 들어갈 숫자는 여기 3에 있는 지수를 짝수로 만들기만 하면 됩니다. 즉 여기 있는 3은 지금 1개라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제가 여기에 3을 1개 추가할 수도 있고요, 3을 3개 추가할 수도 있고요, 3을 5개 쭉쭉쭉 추가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추가라는 말은 제가 여기에 곱하기를 해준다는 뜻이고요. 자, 봅시다. 첫 번째 경우 2의 제곱 곱하기 3이 몇 번 곱해져 있어요? 3이 2번 곱해져 있어요. 지수가 모두 짝수 맞습니다. 두 번째 경우 2가 2개 있고 3이 몇 개 있어요? 1개와 3개가 합쳐지니까 4개가 됩니다. 지수가 짝수예요. 밑에 경우 2의 제곱 곱하기 3의 1제곱에 3의 5제곱을 곱해줘요.
그럼 그 결과는 2의 제곱에 3의 6제곱이 됩니다. 곱하기를 하면 그 숫자만큼 지수가 늘어나죠. 즉 이 세 가지 경우 모두 지수가 무슨 수예요? 짝수예요. 근데 문제에서 조건이 곱할 수 있는 그 숫자들 중에서 가장 작은 수를 물어봤으니 답이 3을 한 번만 곱해주는 게 답이겠군. 이렇게 풀어달라는 뜻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왼쪽 문제 계속 풀어볼게요. 2번. 지수가 짝수여야 하는데 소인수 3이 지수가 1이므로 너는 3을 한 번만 곱해주면 되겠군요. 3번. 소인수가 2와 3인데 2도 홀수, 소인수 3도 홀수 지수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 2를 한 번 더 늘려주는 친구가 필요하고요. 3을 한 번 더 늘려주는 친구가 필요해서 이 숫자는 6이었던 것이요. 그래서 답이 6이에요. 4번. 소인수 2의 지수가 3이야. 2를 한 개 더 늘려줘야 되겠군. 소인수 3의 지수가 2야. 너는 짝수군. 내버려 둡시다. 다음 소인수 5는 지수가 1이군. 5가 하나 필요하겠군. 그래서 이 숫자는 2 곱하기 5가 되어서 10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해가 잘 안 되신다면 이거예요. 2를 3번 곱하면 2의 세제곱이었죠. 여기까지는 알고 계실 겁니다. 자, 그러면 2의 제곱 곱하기 2의 4제곱이에요. 그렇다는 말은 2를 몇 번 곱했다는 뜻이냐면 6번 곱했다는 뜻이에요. 2의 8제곱 아닙니다. 2가 몇 번 곱해져 있어? 2번 곱해져 있어. 2가 몇 번 곱해져 있어? 4번 곱해져 있어. 그러니 총 6번 곱해져 있는 것입니다. 자, Q2번. 자, 그러면 곱하기가 아니라 나누기일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예를 들어 5의 4승 나누기 5의 1승이라고 하면 5가 몇 개 남죠? 3개 남죠. 5의 4승 나누기 5의 제곱이라고 하면 5가 몇 개 남죠? 5가 2개 남죠. 즉 거듭 제곱된 수끼리 나눈다면 그 지수가 점점 작아지고 그 연산은 지수끼리 서로 뺀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나누기는 지수끼리 서로 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문제에서 다음 수를 어떤 자연수로 나누어서 자연수의 제곱이 되려고 할 때 그 나눌 수 있는 가장 작은 자연수를 구해달래요. 그렇다면 이 문제 조건이 뭐야? 자연수의 제곱이 되게 한다? 제곱수가 되게 한다? 지수가 짝수가 되게 한다. 그런데 문제에서 연산이 나누기이므로 3에서 무엇을 빼야 가장 가까운 짝수가 되죠? 3에서 1을 빼야 가장 가까운 짝수가 되겠네요. 자, 2번 가겠습니다. 소인수 3은 지수가 홀수야. 소인수 11은 지수가 짝수야. 얘는 손보지 않아도 되겠군. 그저 소인수 3의 지수를 3의 제곱으로 만들 수 있는 이 숫자는 3의 1승이란 뜻이죠. 뭔 소리냐? 3의 세제곱에서 어떤 숫자를 나누어서 3의 제곱이 되게 해야 돼. 그렇다면 이 숫자는 3의 1승이란 뜻이겠지요. 그죠? 3번 가겠습니다. 소인수 봅시다. 5만 지수가 1이네요. 선생님, 만약에 여기 5를 나눠버리면 5가 없어져서 0이 되는 거 아닌가요? 5 나누기 5는 0이다. 이거 누구야? 안 돼. 5의 1승 나누기 5의 1승은 1이 되지요. 그래서 지수가 소수인 이 친구를 없애주어서 뭐로 만들겠다? 2의 제곱 곱하기 7의 제곱으로 만들어서
지수가 모두 짝수가 되도록 만들겠다는 뜻이었습니다. 3번의 정답 5번. 그 다음 4번. 지수가 홀수인 걸 보니까 3과 5예요. 3의 세제곱을 3의 제곱으로 만들려면 3을 한 번 나누겠다. 그죠? 5의 1제곱을 5의 1제곱을 5로 나누면 1이 되니까 이 숫자를 15로 생각한다면 이 소인수 분해를 했을 때 결과가 어떻게 돼? 3의 제곱 곱하기 5가 사라지고 1이 되겠죠? 11의 제곱이 돼서 지수가 뭐다? 2가 된다. 선생님, 여기 지수가 1인데요. 1의 제곱이나 1의 1승이나 똑같죠? 그러니 1은 아무 상관없던 것이야. 즉 얘는 3의 제곱 곱하기 11의 제곱이었으니 지수가 모두 짝수임은 변함없습니다. 자, 계속 문제 풀면서 훈련해 봅시다. 1번. 자, 45에 어떤 자연수를 곱하여 어떤 자연수의 제곱이 되도록 할 때 뭐다? 소인수 분해를 했을 때 지수가 짝수라는 것이야. 그렇다면 45를 소인수 분해부터 할게요. 5 곱하기 9죠? 5 곱하기 3의 제곱. 소인수가 작은 것부터 써야지요. 3의 제곱 곱하기 5. 그러면 3의 제곱 곱하기 5에 어떤 숫자를 곱해서 지수가 짝수가 되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3의 지수가 2이므로 냅둬. 소인수 5의 지수가 1이므로 이 숫자는 가장 작은 5를 한 번만 곱해줘야 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가장 작은 자연수가 뭐야? 5의 1제곱 5였던 것이에요. 2번. 98을 어떤 자연수로 나누어 어떤 자연수의 제곱이 되도록 할 때 이제 지겹죠. 지수가 무슨 수? 짝수. 그렇다면 98을 무슨 분해? 소인수 분해 나눕니다. 제 눈에는 98은 7 곱하기 14로 보여요. 그러면 7에 14는 7 곱하기 2죠. 그래서 작은 숫자부터 쓰면서 거듭 제곱을 쓰면 2 곱하기 7의 제곱입니다. 자, 누가 홀수야? 2가 홀수야. 내가 여기서 어떤 숫자를 나누는데 가장 작은 숫자는 당연히 2를 한 번만 나눠주면 되므로 2-2번의 답이 2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3번 넘어갈게요. 3번. 자, 75에 가장 작은 자연수 A를 곱하여 어떤 자연수 B의 제곱이 될 때 A, B를 각각 구하는 과정이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문제 봐야지. 75를 소인수 분해하면 3 곱하기 5의 제곱이고요. 자, 무엇의 지수가 짝수여야 돼? 소인수 3의 지수가 짝수여야지. 그러면 내가 이 숫자에 3 곱하기 5의 제곱에 어떤 자연수 A를 곱해서 지수가 짝수가 되게 하려면 A는 3을 한 개 가진 3이었던 것이고요. 그렇다면 이 숫자가 무엇을 의미하죠? 3의 제곱 곱하기 5의 제곱? 아니지, 잠시. 3의 5의 제곱 곱하고 3을 곱하면 3의 제곱에 5의 제곱 9 곱하기 25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제 눈에는 15의 제곱으로 보여서 답이 225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소인수 분해를 이용하여 제곱인수 만들기예요. 자, 여기까지 자연수의 성질 파트 1 개념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강생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